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심야상담소 진행의 수아나, 양봉사스의 이주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양봉사스 이주연 해결사께서 월요일까지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상승했지만 사실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이 좀 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만 사들이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걱정 크실 텐데 오늘 심야상담소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야상담소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님 준비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심야 상담소 본격적으로 오픈합니다. 네, 오늘의 심야 상담소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번 두 가지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다양한 종목 사연들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이 종목에 얽힌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야기들 있으시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상담소는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라이브 함께하시면서 실시간 소통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심야상담소 이렇게 활짝 오픈했습니다. 양봉샤스 이주연 해결사님과 함께 또 오늘 1시간 꽉 채워볼 텐데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그동안 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또 한동안 비가 이번 주말 안 와서 너무 좋았죠, 날씨가. 네,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그렇게 좋은 날씨처럼 또 오늘 주식 상담들도 또 좋게, 기분 좋게 해주실 거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들 그리고 종목 고민들 기분 좋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노랑이 궁금증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랑이 궁금증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섹터는 수소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GMB 코리아, MS 오토텍, 그리고 세 번째 세미시스코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들 3가지 만나봤는데 일단 MS 오토텍에 대해서 또 우리 해결사님께서 해주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네.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가 일단 오늘의 섹터로 꼽힌 이유가 뭘까요? 오늘 수소차, 전기차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좀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쪽 수소 관련 섹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엔비디아가 이제 ARM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함께 좀 부각됐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1, 2부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영국의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관련 섹터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MS 오토텍 우리 노랑이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다라고 투표해 주셨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MS 오토텍은 이제 그 회사가 굉장히 이제 우량했던 회사고요. 네. 완성차는 아니고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던 그런 회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GM이 군산 공장을 이제 포기를 하고 나가면서 이 부분을 이제 한 4천억 정도에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 군산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면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있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MS 오토텍이 이 군산 공장을 이제 인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완성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의 그 전기자동차 회사 거기서 이제 OEM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고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이랑 무역 갈등이 있다 보니까 생산이 중국에서 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FTA라든지 뭐 EU와의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진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네. 요소가 아니었나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회사가 이제 파산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 적자가 이제 좀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상승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광주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전라도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군산 쪽에 어떻게든 이제 좀 메이저 자동차 회사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S 오토텍도 테슬라 쪽이랑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면서 한번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8월 초에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속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조정이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눌림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종목 역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전고점, 그러니까 7,500원 정도 주봉에서는 전고점이 7,500원이거든요.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한다면 8,700원이 신고가까지 출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을 했던 저항 라인인 7,000원대를 오늘 돌파를 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래량이 오늘 좀 너무 많이 터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5천만 주 정도 터졌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좀 그렇게 많이 안 터지고 전고점 출하를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가 전부 다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 같은 경우가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게 또 너무나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받아들여 주셨고, 다만 거래량이 너무나 동반됐기 때문에 살짝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셨으니까 여러분 MS 오토텍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 굉장히 잘해주시고요. 우리 양봉샤스라는 닉네임답게 또 주시는 종목마다 그렇게 양봉을 띄운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함께 해결해보시고 또 시장 리딩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민 해결 시간 가져봐야겠죠? 내 종목을 부탁해 코너로 이동해보시죠. 네, 심야상담소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가 활짝 열려있죠. 전화 023153-2611, 2612번 두 가지 있고요.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고요. 전화, 문자, 유튜브 세 가지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마구마구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내 종목을 부탁해 코너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문자 상담이고요. 유라테크입니다. 매수가가 11,750원에 비중 20%고 우리 2888님이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유라테크는 이제 최근에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세종시 이전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온 그런 종목인데요. 세종시에 이제 땅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 2배 정도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고가권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세종시 관련 이슈가 소멸됐냐 하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봉상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뭐 14,000원대, 이제 13,500원에서 14,000원대 강한 저항이 매물대가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번에 이제 돌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이제 정부에서 세종시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 내에서의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의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 이후 상승으로 추세를 돌렸다가 지금 금요일, 오늘 이렇게 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가 부근이신데 이게 이제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11,35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뭐 금일 저점이 됩니다. 금일 저점 잡으시고, 만약 내일 아침 시가부터 하락 출발한다 하면 정리하는 관점, 그리고 시가 상승 출발한다 하면 조금 더 상승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고요. 너무 큰 수익 노리시지 마시고 지금 좀 짧게 여기서는 수익을 노리고 나오셨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수익 나시면 챙기시고, 그다음에 아니시면 다시 좀 재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챙겨드렸으니까요. 주식 투자에 큰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시노펙스입니다. 매수가 확인해 볼까요? 매수가가 6,192원입니다. 추가 매수 여러 번 하신 것 같고 비중은 20%입니다. 시노펙스도 최근에 혈장 치료 관련해서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을 뻔했다가 지금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그렇죠. 네, 혈장도 붙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처리 시스템 관련된 부분도 붙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4대강 보건산업, 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산업, 차량용 이제 터치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차량에 이제 터치 스크린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스크 부직포를 또 공급을 해요. 아, 여러 가지 하네요, 정말.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붙어 있는 회사인데, 네네. 거기다가 이재명 관련주로 또 엮여 있는 대선 테마까지. 대체 묶인 섹터가 몇 개죠? 여기 계시는 이제 그 주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력이요? 네, 주가를 관리하시는 이제 형님들께서는 좀 여러 가지를 좀 네. 이렇게 붙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주가를 많이 띄워 보시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실까 하는데, 지금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현재. 물론 지금 2,000원대, 2,500원대에서 6,500원대면 꽤나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우상향 흐름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 있고, 전고점도 한번 돌파했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흐름이 이제 이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렴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준다면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이제 6,300원대, 6,500원대 이 저항 구간이 그동안에 이제 매물이 좀 쌓인 부분이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는 노릴 수가 있겠지만은 이 이상은 조금 재료가 어떤 게 이제 또 그때 불거지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가 6,200원 조금 안 되시는데요. 네. 매수가 올라오시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봉 보면
2018년도 고점 돌파하고 흔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거래량이 네. 좀 너무 많이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손절가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면 지키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손절가 제가 제시해드린다면 5,050원 정도는 일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 하면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큰 수익 노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가야겠네요. 손절가는 5,050원이고 수익권에 돌아오면 그때는 좀 수익 챙기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1042님이 보내주신 EDGC입니다. 매수가는 16,000원에 비중이 큽니다. 72%예요. 아유. EDGC가 진단키트주로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매수가가 높은 게 좀 살짝 아쉽네요. 네, 진짜 매수가 높은 거는 일단 둘째치고 네. 평단이 아니라 비중이 아이고. 너무 높으세요. 어떻게 이 종목을 이 가격대 72%나 담으실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좀 고점에 사셨다가 물타기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6,000원대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요. 올라오면 제발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을 갖다가 한 40%나 한 50% 정도는 좀 줄여두세요. 그리고 EDGC나 이제 이런 진단키트 관련 섹터들은 비중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크게 몰빵해서 가져갈 지금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줄이고 한 20% 정도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으로 가시고요. 큰 그림에서는 현재 뭐 박스권 흐름인데 지금 고가권에서 이런 박스권 흐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이 파동 이후에 지금 한 14,000원 정도 이하로 주가가 죽지 않는다 하면요.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 저항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중요한 자리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아래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14,000원 깨질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침부터 좀 상승 출발해 준다 하면 강하게 시세가 한번 올라올 텐데 17,000원 저항대 부근 거기는 단기간에 넘기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분할로 좀 파세요. 팔아가지고 한 50% 정도는 챙기시고 20% 정도만 돌파 여부 보면서 좀 지켜보면 좋겠다. 제 생각엔 큰 그림에서의 이제 저항 라인 본다면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EDGC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지금 우리 이주현 해결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가지 있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 실시간 소통으로 하면서 저희가 또 챙겨드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했어요. 카스 들고 오셨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요. 2,500원에 10% 네네. 들고 계시고 카스가 8월 말쯤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쭉 빠진 그런 아픈 경험이 있네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좀 걱정 크실 것 같은데 혹시 진입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때 올라가갖고 한번 그때 올라갈 때 사셨구나. 네, 수익 아이고, 보고 추격 다시 매수 또 하셨다가.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픈데 추격하셨다가 지금 좀 물리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500원이면 뭐 그렇게 높은 가격에 지난번에 올라갈 때 매수하신 건 아닌데 네.
한 번 정도 매수가 위로 올라왔었는데 정리가 안 되셨다, 그죠? 아니, 정리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한 번 더 걸어갔어요, 그냥. 아, 다시 사신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냥 네. 그때 한 몇만 원 수익을 봤는데 그냥 안 나오고 그냥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려 빠졌어요. 제 생각에 뭐 카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지금 뭐 계속 매매를 하고 계시니까 네.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전자저울 그런 쪽. 네?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전자저울, 디지털 전자저울. 네, 그렇죠. 우리 네. 보통 저울 사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네. 요번에는 이제 열 화상으로 해가지고, 왜 저희 뭐 어디 식당 가거나 이러면 뭐 이렇게 열이 나나 안 나나 그런 카메라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뭐, 회사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네. 단기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했는데 많이 물려 있어서 네. 좀 그래도 길게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은 길게도 생각은 해요. 근데 마이너스 15%면 뭐 크게 물리신 건 아닌데 한 4, 50% 정도는 물려야지 물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크게 좀 이제 손실이 하면 아니셔서 어떨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차트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 네. 지금 이 종목은 단기적인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종목인데, 이유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대선 테마주입니다. 이재명 관련 테마주예요. 네, 이재명 주라고 들었어요. 그죠? 그 네네. 경기도지사 이제 이재명 관련주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이너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와서 네. 뭐 마이너스 한 30%, 40% 간다고 해도 손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조정이 더 나온다면 네. 지금 뭐 손절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저점을 어디서 잡아서 내가 추가로 더 매수를 해야 될까 이 부분만 좀 고민을 하시고 네네. 내년 한 3월 달까지 분명히 시세가 한번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보시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한번 파동이 크게 나와줬다가 조정 나오고 이번에 또 크게 나왔다가 눌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던 자리가 이제 요 가격대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지지를 해준다 하면 저는 이제 다시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21선 이탈하고 밀린다고 했을 때는 여기 전저점 부근인 1730원까지도 한번 밀렸다 올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 밀려 내려온다 하면 선생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한다 생각을 하세요. 추매를 하라고요? 네. 네, 카스 1730원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1730원대 어떤 거 말씀이세요? 지금 전화가 끊어졌나요?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게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세요? 추매를 그러면 1730원대 그때 네. 그냥 더 하란 말이 안 그러면 그때 한번 더 전화를 드릴까요? 선생님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1750원에서 1730원 정도 사이에 오게 되면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싸게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씩 조금씩 모아보세요. 비중을 조금 늘려도 괜찮은가요? 비중을 더 늘리셔도 돼요.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단가 네, 낮아지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비중도 한 15%까지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수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모토렉스예요. 아, 시청자님 모트렉스 들고 오셨어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800원에 30%요. 4,800원에 30%요? 네. 아, 알겠습니다. 4,800원이면은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오래됐어요.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아이고, 오래되셨어요.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오늘 네. 모트렉스가 상한가 가서 정말 네, 기쁘시겠어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유상증자도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 유상증자는 안 받으시고. 네. 아, 유상증자 받으셨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이제 물린 상태에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는요. 네. 회사가 이제 뭐 망하지 않을 회사라면 유상증자를 참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는 그 할인율을 깔고 주니까 네. 단가를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지금 전체적인 차트 흐름은 굉장히 괜찮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역시나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다는 부분이고요. 네. 내일 아침에 이제 시가부터 좀 상승세가 이어지면 추가적으로 네.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올 텐데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이 4,800원, 4,900원대면 거의 상한가를 한 번 더 가야 되나? 보자. 4,900원까지 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정도. 네. 네네. 한 10%, 15% 정도 더 오르면 선생님 네. 매수가 가격인데 5,000원대 저항이 좀 강하거든요. 네네. 제 생각에 이게 요번에 만약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네. 5,000원대를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 5,300원 이렇게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5,000원 정도에서부터 조금 비중을 갖다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서는 이제 저항을 받고 한번 조정받고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렇게 그래서- 6,000원 이래 가지는 않겠나 봐요. 네? 6,000원 정도는 안 가나 봐요. 6,000원 정도 거기가 이제 제일 강한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인데 네. 뭐 정말 요번에 이 자율주행 섹터들이 진짜 이제 이슈를 받고 섹터 전체가 강하게 간다 하면 네.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 지금 보시면 상장 이후에 네. 고점 라인대가 지금 현재 이제 7,000원 부근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저점이 2,000원 부근이에요. 네. 그러면 이 중간 가격이 한 5,000원쯤 되죠. 네. 예, 요 정도 너무 가격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하락폭의 중심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네. 한 번에 돌파를 잘 못하고 조정을 받았다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니, 거기를 이제 갭 상승으로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긴 해요. 정말 강한 테마들 같은 경우. 아니, 너무 그런 억울해서요. 경우들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자율주행 섹터들, 전기차 자율주행 뭐 오늘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고 좀 길게 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는데 만약에 네. 정말 이번에는 더 못 기다리겠다 하시면 네네. 5,000원 넘어가는 데서 좀 정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지금 네. 비중이 30%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반만. 반을 정리를 네. 하세요. 5,000원에서.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사요. 정리한 부분 한 15% 네. 정리하신 거 절반 정리하신 부분을 저점에서 네. 다시 매수를 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평단도 네. 낮추고 섹터가 전체적으로 우상향 흐름 가게 되면 수익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모트렉스 오래 들고 계시면서 정말 큰 고민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주가가 하락하면 저점 매수 가능하다. 평단 낮추시고 더 큰 수익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 양봉샤스 이주연 해결사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차트 잘 봐주시고 또 공감까지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톡방 들어와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게 종목 상담 하나하나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에 대해 대답을 정말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런 전문가 못 봤거든요. 함께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이런 혜택들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우부품 대우부품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800원에 40%. 2,800원에 40%, 비중 꽤 크신데 그래도 다행히 수익권에 계시고 대우부품이 또 수소차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힘 있을까요? 매도까지. 저는 이제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요번에 매수를 하셨나요? 올라갈 때 아니면 기존에 한 3일 가지고 돼요. 계시던 거예요? 한 3일 돼요, 한 3일. 아, 3일 되셨어요? 예. 선생님 주식을 좀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한 3일밖에 안 됐어요. 이 저항 라인을 딱 돌파하는 가격대에서 굉장히 매수를 잘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이제 주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요. 거래량이 9월 10일 날 이렇게 좀 한번 크게 터졌잖아요. 윗골이 나온 날. 예. 굉장히 좀 많이 터진 편이에요. 전날 이제 거래량이.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박스권 장기적으로 이제 저항 라인이 2,800원 부근인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N자 상승의 목표치가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뭐 다 올라온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 3,5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치고 올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일단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익절가를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요 구간이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지금 분봉이거든요. 30분봉에서 이 구간이 지금 앞에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엄청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뭘 말하냐면 거래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세력이에요. 그러면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물량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안 팔겠죠? 그죠? 그러면 거래가 이제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좀 거래가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앞에 보면 이 전고점 부근이고 저항 라인 부근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오랜 기간 물려 있었던 사람들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냐.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졌으면 주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지금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이유가 아시겠지만 전기차 관련주들, 수소차 관련주들, 이제 뭐 테슬라 부품 관련주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슈가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섹터에 붙었어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950원을 이탈하게 되면 60원 요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을 익절 라인으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밀리게 되면 뭐 수익폭을 조금 한 4% 정도인데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고 한번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돼요. 선생님 이해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잘 거치고 다시 한번 치고 올린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갈 가능성 높다 생각 들어요.
그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우부품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심야상담소에 사연 도착했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오늘 2420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소소하게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투자자입니다. 코로나 확산 때 손실이 커서 힘들었는데 상한가 간 종목을 몇 번 따라서면서 수익권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뒤로 위험한 매매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제대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수젠텍을 54,400원에 30% 들어갔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분명 혼날 것 같지만 쓴소리 듣고 안전한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사연 보냅니다. 양봉샤스 이주연 해결사님, 오늘 사연의 주인공 바로 어떻게 할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상따를 계속 그러니까요. 하시다가 네. 한번 물리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많이 안타깝네요. 이거 많은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손실 크게 보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는 좀 수익 볼 수 있어도 계속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렇게 물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음. 시장이 이제 정말 강하다 보니까요. 상한가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연상을 가는 경우들 아니면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날 또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주는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선주들 막 이런 경우들 상한가 다음날 급등했다고 갭 떴는데 거기서 이제 겁없이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말 큰일 납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매매 방식도 있어요. 다만 상따를 했을 때 아니면 상한가 친 종목 그 다음날 공략을 했을 때 자기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들어갈 때는 손절을 정확하게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꼭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종목을 계속 하시겠다 아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꽤나 크게 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실 텐데 그때는 손절가를 정확하게 지키시고요. 내가 수익 날 때는 5%에서 10% 수익을 내겠다 했으면 들어간 자리에서 3%에서 5% 손실이 나면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에서 뭐 6, 7번 수익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 당연히 분명히 수익권으로 가겠죠. 근데 이런 대응이 안 되신다고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매매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수젠텍 내일은 제가 봤을 때 음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린 잠자리형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시가 하락 출발하게 되면 음봉이 나올 텐데요.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아마 거래량 오늘보다 더 없이 조정 나오는 음봉일 거고 이후에 상승 흐름 다시 만들어줄 가능성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 빠져나올 가능성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부근에서 요번에 그냥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기분 다르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고생 좀 했잖아요. 매수가 오면 뭐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젠텍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진단해드렸으니까요. 잘 매도 타이밍 이번엔 놓치시지 마시고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가 유튜브 채팅 좀 읽어드릴게요. 우치하 시라마 님이 보내주신 티라 유텍입니다. 매수가는 13,000원에 비중은 30%고 차트가 굉장히 바닥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네요. 네. 최근에 상승이 좀 올라왔어요. 12,200원부터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좀 자세히 좀 봐주실까요? 네, 일단 뭐 하는 회사인가 제가 이제 잘 모르는 회사인데 네. 일단 한번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적인 부분은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약간 적자인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IT 계열인가 봐요. SK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고, LG전자, LG화학 요런 쪽에 이제 관련된 서비스를 납품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 사업이고, 일단 성장성이나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13,000원이면 수익권이시네. 그죠? 매수 굉장히 잘하셨고요. 네. 제가 봤었을 때 여기 지금 16,000원 부근대가 이제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요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 상장한 시기가 2019년 10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올해 지금 10월이 되면 1년 차가 되는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은 보통 이제 1년 차가 되면 물량들이 좀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장했을 때 그 1년 정도 매도를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있고요. SK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물량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자사주 쪽에서의 물량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 같고, 실적이 올해 약간 적자가 나온 부분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고, 뭐 현금성 자산도 나쁘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한 3분기, 4분기 실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데이터 뉴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권이시니까 요거 익절가 내가 이 정도 내려오면 손절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잡으시고요. 그 정도 지금 차트가 갑자기 또 안 나오는데 지금 13,000원이 매수가시니까요. 한 13,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한번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바닥 찍고 단기적으로 추세 돌리는 흐름은 네.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단기적인 상승 흐름 5일선 타고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하면 16,000원대 저항권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이후에 거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텐데요. 비중이 30%시니까 16,000원 정도에서 반 정리하고 이후 주가 돌파 흐름 지켜보시면서 한번 끌고 가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티라유텍 16,000원 선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고요. 그때 가서 절반 매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채팅도 바로 읽어드려야겠죠. 우리 JBJJ님이 정말 애타게 기다려주셨던 종목입니다. 저번 주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승일이고요. 매수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비중이 20%예요. 손실이 너무 크셔서 저번 주부터 계속 상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드디어 한번 좀 자세하게 봐주시죠. 네, 승일 이제 뭐 손소독제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되면서 연초에는 좀 강하게 올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한국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들 강하게 올라줬는데 이 종목은 좀 이상하게 주가가 상승을 못 하더라고요. 현재 주가 흐름은 썩 그렇게 이제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이 괜찮게 움직이니까 이 정도 버텨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10,000원인데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현재 보면 좀 잔잔하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추세대를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지점에서 내려가는 걸 멈추고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7,790원, 그러니까 7,800원대 부근에
이 저점을 이탈을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21선을 갖다가 어떻게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8,000원대 지금 현재 한 며칠 동안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8,000원, 8,100원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 하면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뭐 어떻게 그 흐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내려오는 동안에. 그렇다면 이거는 뭐 아직은 이게 추세를 전환을 할 거다라고 속단을 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8,1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거래량이 한번 조금 강하게 터져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세 저항 상단 부근을 한번 뚫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전에 승일이 제가 알기로는 대선 테마로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좀 그런 관점에서 움직여준다 하면 제가 봤었을 때는 좀 괜찮을 텐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 하면 그냥 손소독제 이 부분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게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승계 관련해서 좀 주가를 띄우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 주가를 띄우겠다 마음을 먹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처럼 코로나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는 좀 강하게 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이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쌈장캔, 뭐 에어졸, 이쪽 부분 섹터 지금 뭔가 테마로 엮일 만한 건덕지는 안 보이지만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현재 시가총액 500억인데 청산 가치 대비해서는 반토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2배 이상은 더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는 언젠가는 한번 올라올 거다 생각을 하시고요. 기간 조정은 지금 좀 충분히 거친 부분이 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파동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거래량 한번 실리면서 위로 치고 올릴 가능성 높으니까 10,000원 이 저항대 부근까지는 못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8,700원에서 10,000원 부근까지 한번 오게 되면 또 올라올 거니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승일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상담 빠르게 하나만 더 가볼게요. 지대방님이 보내주신 아톤입니다. 매수가 29,600원에 비중 5%고요. 빠르게 한번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아톤 이 회사 지금 현재 제가 봤었을 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은 상당히 괜찮고요. 뭐 부채적인 면이나 현금 보유량 이런 부분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인데 그냥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안 솔루션이나 핀테크 플랫폼 이제 티머니 솔루션 관련해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네요. 현재 이제 하락 추세대 안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놓여 있는데 오늘 이 추세 저항을 갖다 살짝 돌파하려고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9,000원 부근까지는 거기가 이제 저항 부근인데 거기까지 올라올 것 같고 그러면 61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는 거거든요. 61선 위로 여기서 주가가 올라선다는 건 뭘 뜻하냐면 2평 저항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32,000원 정도, 31,0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세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고 N자 상승으로 만약에 상승폭을 계산해 본다면요. 3,500원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35,000원 선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아쉽지만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보도록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장 어떻게 흘러갈지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내일장이 오늘 미국 선물이 좀 괜찮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미증시가 이제 상승 출발을 해준다면 지지 라인에서 돌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스닥이 지금 1.7% 정도 올랐거든요. 네, 1.7%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선물에서는 아직 저 정도 올라도 추세 전환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현물입니다.
아, 현물이에요? 네, 지금 지금 개장했어요. 지금 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장 마감까지 지켜보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추세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조정기 끝내고 다시 미국 기술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순환매적인 부분에서 상승세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 있고 오늘 뭐 얘기 드렸던 엔비디아나 이제 이쪽 자율주행 네. AI 이쪽 한번 지켜보시고요. 내일 아침 시장 갭 상승 출발하면 너무 공격적으로 들이대지 마시고요. 한 10시까지는 눌리는 흐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눌리면 그동안 노리셨던 종목들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또 전략 세워드렸고요. 더 자세한 리딩 원하시는 분들, 장중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주현,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내일도 함께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이주현 해결사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야상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상담 못 받으셨더라도 또 내일 모레 계속 찾아와 주시면 되니까요.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그럼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럼 시청자님께 이상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